기초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든다. 오늘은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그 어떤 곳보다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한몫해 받는 곳. 영등포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령 영등포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영등포구 하니까요. 이 청장님께서 청렴을 상당히 강조하신다고 그래요. 뭐 명함에다가 청렴 문구도 넣고, 뭐 청렴 텀블러도 직원들은 안아주고. 그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제가 제일 민선 5기 때부터 네.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제 그 차가 이제 동장실을 폐쇄하고 동장실. 각 주민센터의 동장실. 영등포구는 동장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자치센터에. 예. 그래서 이제 동장실을 사람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네. 지금 여태 이제 우리가 사업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이제 뉴타운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이 소통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장실을 폐쇄하고 네. 동장실을 사람방을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한 협치한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청렴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분들. 네, 공직자분들이 이제 함께 이게 장기적인 숙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죠. 그래서 현장 행정을 시작하게 돼 있던 동기가 네.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장기적인 숙제를 남기지 말고 네.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장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현장 행정을 하면서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영등포에서 청렴평가를 최고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요. 예.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셨지만 다른 구에서. 다른 구에서 특히 또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 영등포로 그래요? 오셨더라고요. 베트남 공무원들이 좀 이권 개입이라든가 부당한 게 많은가 보죠? 예. 그래서 영등포에 이제 어떻게 청년 평가에 이렇게 우수국으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이제 행자부 이제 그쪽에서도 국장급들이 이제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 행정을 해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으로 인하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영등. 근데 청장님 말이죠. 네. 청렴이다 그랬을 때 청장님께서는 좋으신 생각으로 야, 우리 모든 영등포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청렴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셨는데 자발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청장님이 앞에서만 청렴하고 뒤에 가서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주민들 간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려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청렴평가에서도 그래도 최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네. 또 서울시에서 인선TV 사업 부분에서도요. 청렴, 알겠습니다. 또 복지, 또 일자리 등등으로 인하여 또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청장님, 내일부터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죠. 4월 1일부터입니까? 예. 4월 며칠까지? 1일부터 몇 시까지요? 4월 9일까지입니다. 4월 9일까지. 예. 좀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는 벚꽃 축제를 어떻게 기획하셨습니까? 매년 그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테마나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여의도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네. 융중로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융중로. 거의 벚꽃이 많이. 그런데 융중로에 벚꽃 축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은 좀 잡아내야 되지 않나 해서 영등포 여의도의 봄꽃 축제입니다. 봄꽃 축제다. 네, 벚꽃 축제가 아니고 다른 꽃도 많이 이제 그렇죠. 개나리라든가 개나리꽃, 진달래꽃 종합적으로 피는 꽃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13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융중로에 벚꽃 축제, 벚꽃 축제로 알려져 있다. 벚꽃 축제로 이렇게 알려 있다 보니까 네. 지금도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면서 네. 4월 1일 날 벚꽃이 안 필 텐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그러길래 왜 벚꽃만 보러 오십니까? 개나리꽃도 보고. 내일 벚꽃이 안 핍니까? 4월 아니죠. 필 수도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안 폈어요? 예, 지금 방울만 이제 이렇게. 그래요? 예. 4월 5일쯤 가야겠네요, 그럼. 아니죠. 4월 1일이어도 이 날씨면은. 가능합니까? 살짝 필 수는, 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는 이제 행당객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800만 명이 다녀가기 800만 때문에. 옵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네. 또 안전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 혼잡이 아무래도 거의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강호 안전이.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을? 교통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하철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 이제 거기에 당산역에서 이제 여의도 국회 구간에 네.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색강 다리를 이제 이번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대중교통으로 사용 안 해도 자전거로 이렇게 통행을 해도 상당히 아무래도 거기 찾아가시는 분들이 아마 뭐 수용차 가져가는 것보다도 그렇죠.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수수 걸어가도 되고. 걸어와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벚꽃 테마라 그러는데 테마 자체가 벚꽃형이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벚꽃으로 이제 주장을 역사 이제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벚꽃 테마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또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주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등포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한 차원에서. 그러신 겁니까? 이번 행사 중에서는 특이한 게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를 같이 합니까? 그걸 해년마다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40개 이제 기업에서 본인들이 이제 만들었던 재료나 또 홍보를 해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한 3일 동안. 그 중소기업회관에서 합니까? 아니죠. 거기다 부스를 만들어서. 그 벚꽃 축제 거기다가 부스 아예 만듭니까? 그쪽에다가 부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대표성 있는 분들이 회사의 자랑과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벚꽃 축제를 구경 왔던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도 가고 그러겠네요.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벤처기업이 몇 개나 그런 겁니까? 지금 벤처기업들이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때는 한 40개 업소에서 이렇게 찾아오고요. 주로 한 30개 이상은 거기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벚꽃 축제를 가시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공연이나 전시회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문화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나옵니까? 유명한 분들은 이제 좀 가수분들, 아이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대중적으로 가요적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참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청장님 복지 문제를 많이 신경 쓰셨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던데요. 이 꿈더하기 사업 시리즈로 많이 하셨어요. 이 꿈더하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쭉 운영하셨던데 그 꿈더하기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한 겁니까? 제가 한 6년 전에 이제 함께 가는 부모회가 이제 법인이 구성이 돼가지고요. 그분들이 이제 한번 배짝하길래 한번 만났었죠. 그랬더니 참 건강도 참 많이 잃었더라고요. 그분들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앞으로 방향과 계획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만나고 나서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생각한 끝에 이제 방송국에서 김탁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김탁구, 저는 빵 만드는. 빵 만드는. 기억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등포에 있습니다. 제과제빵 학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떠올랐죠.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 지도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을 거기에 입소해서 교육을 시켜서 네.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그 복지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이제 그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 속에서 네.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이제 기업을 이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으로 이제 그 선정을 받았죠. 꿈 더하기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협동조합 말고 이제 협동조합 전에 이제 마을 기업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 동네죠? 대림동인가요? 어디? 이제 신길동에다가 신길동. 이제 초창기에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들 부모에서 네. 마을 기업을 선정을 받았죠.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빵사의 그 자격증이 있는 이제 발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됐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명칭을 만들어야 그래서 이제 꿈더하기라는 우리가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 꿈 더하기라는 건 꿈을 더한다. 예. 꿈이 몇 제곱입니까? 더하기 하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네. 또 이제 앞으로 계획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그 꿈더하기 지원센터가 이제 설립이 됐죠. 지원센터는 큰 거군요.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거.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네. 앞으로 우리 꿈더하기에 있는 식구들 방향이나 계획을 준비하는 지원센터가 됐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죠. 어떤 대표적인 거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문화, 교육, 이제 여러 등등 해서 이제 아이들의 자립할 수 있는 네. 일자리 교육.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영등포에서도 이제 거기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네. 이제 5명씩 이렇게 1년에 취업을 하고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이제 네. 일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카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러고 이제 이따가 저희들이 이제 또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을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신 거네요. 이제 협동조합.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이 그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달 장애인 대안학교입니까? 그렇죠. 발달 장애인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 1년 과정으로 이제 거기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교실 옆에다가 또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일자리가 이제 물품을 많이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일자리가 부족했을 때는 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시킵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네. 이렇게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다면은 이제 꿈 더하기 베이커리 거기서 네. 제빵 기술을 네. 배운 학생들이 네. 청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네.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네요. 뭐 지금- 인터넷 판매도 합니까? 그렇죠. 인터넷 판매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판매 이익금으로 네.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발굴도 하고. 그러면 총장님 말이죠. 네. 이 영등포구에 있는 발달 장애인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겠습니다. 그곳에. 다른 분들도 이제 그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죠. 발달 장애인 대안학교 영등포구에 계신 장애인 청소년들만 아니죠. 있나요? 이제 그 영등포의 학교를 진학하신 분들. 네. 그게 먼저 이제 1순위는 이제 영등포 거주자들이지만 그렇겠네요. 예. 학교를 또 배당을 이제 영등포로 받아서 영등포에 다니는 학생은 네. 발달 장애 대안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자체에서도 아마 시작한 자치구가 이번에 한 군데가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영포구청 거를 이제 배치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같이 이제 동행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노인분들, 어르신네들도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네들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복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백세 카드가 눈에 띕니다. 이 백세 카드는 어떤 겁니까? 백세 하니까 백세까지 사시는 분들 위해서 만든 저희들이 카드 이제 같은데. 백세 시대를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 복지과가 이제 또 영등포가 최초 이제 한 6년 전에 어르신 복지과라고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그때는 팀에서 이제 따로 신설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100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게 됐고, 네. 또 일자리도 이제 준비도 하고. 그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94세 되신 어르신분들도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등포에. 그러고 이제 있다 보니까 94세. 94세.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발굽기에서 네. 봉사 이제 그런 심부름도 해주시고 또 복지관에 가서 또 안내도 데스크 역할도 해주시고. 워낙 건강하신 모양입니다. 예, 일을 하면 더 건강해지니까. 예,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후배들과 네. 또 이런 자제분들 같은 나이 70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앉아서 이제 자제분이 70대가 되겠군요. 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 영등포에 65세 된 어르신 분들이 한 5만 1,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독거 어르신 분들이 만 한 3,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요즘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뜨겁소 같은 경우를 애무에 체결해서 네.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디스를 해주고 또 이분들이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양으로 서로 다 좋아하지 않겠느냐. 노인 상담소 제도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노인 상담사 제도는 이제 우리가 네. 노인 상담사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200명이나요. 예. 그것도 이제 이번에 이제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정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한 5월 20일 날 네.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시험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이제 상담을? 그분들은 이제 찾아다니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이나 오리엔트 시간에 준비를 해서 네. 주민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하고 함께살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죠. 안내. 함께살이 프로그램. 예, 우리 영등포 함께살이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이제 함께살이 부른 것은 이제 뭐냐면은 도시락. 네. 건강하신 분이 건강하지 못한 동료분들의 집에 찾아다니면서 도시락 배달, 밑반찬, 네. 택배 역할, 이제 심부름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함께살이 네. 프로그램입니다. 따뜻한 영등포구를 구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등포구에 대림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차이나타운이라고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영등포의 그 다문화 가족만 하더라도 예. 한 700세대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네. 특히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5만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등포 전체 인구의 10% 이상? 그렇죠. 한 10% 가까이 이제 비등록자분들이 또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래요. 등록하지 않고 공항에서 오시면서 영등포에 갑니다 하면 영등포에 거주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걸치지 않고 계시는 이제 친척에 오셨다가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10%가 넘는 거네요.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넘죠. 한 13% 정도 된다고 14% 봐야죠. 뭐. 14%까지도 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대체 마련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문화 자제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드림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 다드림. 네, 거기도 꿈이 들어간 거군요. 다드림, 그렇죠. 다드림 지원센터. 이제 지원센터를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해 청소년들 학교 갔다 오면은 실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등포의 이제 정세와 영등포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도 이제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그 있죠. 2세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예를 들면 출산할 수도 있고, 예, 그죠? 우리나라 국적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2세들이 이제 많이 성장하는데 예. 그 2세들에 대한
그 지원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다문화나 외국에서 오셨던 자제분들과 청소년들이 한 1,400명이 좀 넘습니다. 네, 잘 적응을 못 하나요? 예,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제 학급에 있는 다문화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축구, 이게 이제 그 체육,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 그분들에 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 시설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을 학교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것이 다드림 종합센터다. 아니 다드림이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따로 이제 따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 나라에 대해 특정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셔서 우리 영등포의 정세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죠. 네. 그 영등포구 도시재생 사업을 또 청량이 활발히 벌이신다 그러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까? 유일하게 경제 사업구역? 실제 이제 영등포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오시게 되면 시골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영등포를 꼭 걸쳐가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영등포 안 걸쳐간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영등포에서 분할돼서 분가됐던 자치구가 많죠. 강남도 영등포구였지 않습니까? 애초에 강남구가 그렇죠. 영등포구였나요? 네. 그래서 그런 자치구가 네. 상당히 지금 이제 성장률이 좀 빨리 네. 수고들 많이 고생들 하셔서 네. 조금 이제 많은 인프라가 좀 설립이 더 많이 되고 네. 있고 실제 영등포역 주변부터 이제 영등포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등포가 제가 이제 종갓집이라고 얘기를 주로 합니다. 종갓집. 이제 종갓집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영등포에 대한 좀 문제 숙제를 풀지 못하는 그래서요, 총장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역, 물레동, 그다음에 여의도 이 부분들을 새롭게 바꾸신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네. 영등포의 전체 면적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는 중공업 지역이 있어요. 네. 중공업 지역을 해제를 시켜야 되고. 그 물레동 일대를 말씀하시는 예, 물레동 일대 잘 아시네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계획 사업을 정비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한 건물에도 네.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빈부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비가 네. 많이 정비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영등포의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네. 또 지정을 받아서 네. 5년 사업 계획을 혹시 눈에 띄는 부분이 물레동의 뿌리 산업도 이제 눈에 띄었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여의도에 이제 그 금융 거의 IFC몰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핀테크 산업으로 하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핀테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영등포의 여의도 이렇게 금년 내로 지원센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벤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함께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등포가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복화 산업의 그렇죠. 어떤 메카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보신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뿌리 산업과 여의도에 있는 금융 산업 그것이 또 이제 핀테크 사업. 영등포역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주변에 이제 거기도 이제 재생 분야 이제 시작을 하죠. 지하화. 상업.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특구를 만들어서 관광 특구 뭐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준비를 이게 하고 있죠. 한 5년 정도 뒤면 좀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5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영등포역과 물레동 이 여의도 일대가 변하는 대림동, 신길동, 대림동까지 신길동 전체적으로 다시 대규모 사업이네요. 아주 대규모 사업이죠.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실제 우리 영등포 구민님들에게
저희들이 참 구민들에게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네. 영등포 행정에 많은 뒷바라지를 함께 노력을 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 또 특히 그 구민과 함께 또 영등포의 미래와 푸는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구민과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 구청장인 조기령 구청장이었습니다.